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바늘 넣은 목도리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코바늘로 만든 무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형 고무뜨기 대바늘로 뜬 거랑 동일한 무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코바늘로 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굉장히 쉽게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목도리라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용한 샘플 실은 울러버라는 실 이용을 해서 떠줬어요. 울러버 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DG에서 모사용 6호에서 7호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대바늘 같은 풍성한 요 에어감을 주기 위해서 바늘은 한 치수 키워서 모사용 8호 코바늘 이용을 해서 떠줄 거예요. 혹시라도 평소에 본인 손땀이 조금 느슨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치수 줄여서 모사용 7호 코바늘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는 기초를 만들 기초 사슬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기초 사슬은 전체 길이, 세로의 전체 길이를 먼저 뜨고 단을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너음을 포함한 전체 길이를 사슬 길이로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센치는 대략 74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슬 개수로는 대략 130코에서 140코 정도 사이, 대략 130코도 괜찮고 135코도 괜찮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어느 정도 길이가 길면 잘라낼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슬을 130코를 만들어서 떴는데 부족하게 되면 일단 떴던 거 전체 다 풀고 나서 다시 떠야 되겠죠. 그런데 여유가 조금 있으면 사슬 부분은 잘라내주고 마무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대략 5코에서 10코 정도는 더 여유 있게 뜨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134코로 만들어줬는데 사슬은 140코로 만들고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사슬을 떠주시면 되고요. 대략 떠야 하는 장력, 요 실의 사슬의 크기는 우리가 일반 짧은뜨기 할 때처럼 느슨하게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짧은뜨기를 쫀쫀하게 뜬다라고 하시면 그만큼 짧은뜨기를 뜰 때처럼의 장력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떴을 때 사슬의 전체 길이가 대략 74cm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모두 다 만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는 첫 코. 이렇게 기초 사슬을 모두 다 만들어 두고 시작할 때는 기둥 사슬코 매단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짧은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기둥 사슬 한 코를 뜨고 편물을 뱅글을 돌려보면 머리 따은 V자 모양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코 산이 나오게 되죠. 일단에는 모두 다 코 산을 떠줄 거예요.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 가닥 되면 한꺼번에 빼줘서 짧은뜨기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코부터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모두 동일해요. 뜨는 방법이 동일해요. 여기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왼쪽 기둥에 넣고 바늘 넣고 그 다음 코에 코산에 바늘 넣은 다음에 실 끌고 오고 이렇게 세 가닥이 됐으면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계속 짧은뜨기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법이 헤링본 무늬를 뜰 때 이렇게 만들죠. 헤링본 무늬를 만드는 것처럼 왼쪽 기둥에 넣고 다음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세 가닥이 되면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늘 넣고 코산에서 실을 끌고 오죠. 실을 끌고 올 때 내가 지금 있는 높이만큼 쭉 끌고 올라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세 번째 길이 쭉 끌고 올라와서 얘를 줄어들지 않게, 왜냐하면 이렇게 당기면 실이 줄어들죠. 왼손 검지로 당기면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않은 채로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만약 사슬을 이렇게 쫀쫀하게 당기게 되면 여기 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 코 모양이 안 예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를 뜰 때는 왼쪽 가닥에 넣고 코산에 실 끌고 올 때 충분히 길게 끌고 와서 한꺼번에 빼주고 다시 넣고 코산에서 실 끌고 와서 빼주고.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기존에 떴던 기둥에 바늘 넣고 앞쪽 한 가닥에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앞쪽 한 가닥에 넣고 그 다음 코산에 넣어준 다음에
실 끌고 와서 세 가닥이 되면 한꺼번에 빼주고, 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충분히 길게 빼줘야지 무늬가 예쁘게 빗금선이 생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왼쪽 기둥 넣고 코산에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1단을 모두 다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단의 마지막까지 동일한 형태로 마무리 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2단부터 마지막 단까지 반복하는 반복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둥사슬 한 코 뜨고 편물을 돌려주는데, 저는 주로 편물이 뒤로 돌아가게 돌려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주면 첫 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 넣은 목도리에서는 약속을 하기로 해요. 편물을 앞쪽으로 돌려서 편물을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내가 볼 때 코가 잘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코를 찾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단을 시작을 할 때 기둥사슬 한 코 뜨고 편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편물 돌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보시면 이 머리따은 V자 모양 기준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있는 V자는 기둥사슬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가 되겠죠. 첫 번째 코에서 역시나 동일하게 첫 코는 짧은뜨기를 떠주는데, V자 코 중에서 뒷줄에 있는 반가닥에만 떠주시는 거예요. 뒤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짧은뜨기 뜨고, 역시나 첫 코에는 이렇게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코를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코부터는 이제 뜨는 방법이 계속 동일해요. 왼쪽에 있는 짧은뜨기 기둥에다 바늘 넣고 똑같이 헤링본 무늬뜨기 하는 것처럼 역시나 짧은뜨기를 뜨는데, 이제 V자 중에서 뒷줄 한 가닥에만 걸어서 실을 길게 끌고 온 다음에 한꺼번에 빼주고, 가장 왼쪽에 있는 코에 넣고 뒤랑에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왼쪽 가닥에 바늘 넣고 뒤랑에 바늘 넣은 다음에 실 끌고 와서 세 가닥 되면 짧은뜨기. 우리가 1단에서 계속 떠줬던 것처럼 계속 반복을 하면서 2단부터 마지막 단까지, 마지막 코까지, 그리고 계속 내가 원하는 단수가 될 때까지 같은 방법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늬가 안쪽, 특히 이쪽이 우리가 변형 고무뜨기 하는 것처럼 무늬가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넣은 목도리의 굵기를 조금 굵게 해주셔도 되고, 단수를 조금 짧게 해주셔도 돼요. 목도리의 단수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센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만들었던 이 넣은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폭이 대략 9cm 정도, 이렇게 9cm가 조금 안 되긴 하죠. 9cm 정도가 되도록 8.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도록 저는 단수를 반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단수까지 쭉 반복을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또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이 무늬는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 천천히 떠주는 게 중요하고요. 왼손에 실을 잡는 손에 이렇게 단단하게 당기지 않고 실이 충분히 끌고 올라와지게끔 떠주고, 이렇게 떠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단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리를 이동을 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빼고 이동을 하면서 해줄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 기둥이 바늘 사이즈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잡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왼쪽 기둥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놓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는 마지막 코에 이렇게 코 넣고 한 코는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한 코를 다시 시작을 해주는 게 무늬가 좀 더 예쁘게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실이 줄어들지 않게 고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늘을 놓은 채로 왼쪽 가닥이 짧아졌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한 코는 풀어내고 다시 떠주면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서 포인트는 끌고 오는 가닥을 길게 끌고 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하는 단수까지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떠서 왔어요. 네이비로 만든 거보다는 한 단 정도 적게 떠줬어요. 네이비로 뜬 거는 11단까지 떠줬고요. 요 지금 카멜 브라운으로 뜨는 색깔은 10단까지 떠줬어요. 단수 확인을 할 때 꼬리실 있는 쪽이 여기 앞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두고 꼬리실을 왼쪽으로 두고 이 빗금 기준으로 단을 세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2단, 3단, 4단, 5단, 7단, 9단 다음 한 단 더 있어서 10단까지 떠줬어요. 이 폭은 자유롭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이제 마무리 진행을 해볼게요. 마지막 마무리는 마지막까지 뜨고 사슬 하나 매듭 지어준 다음에 실은 너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바늘에서 쭉 빼내준 다음 돗바늘로 넣은 부분을 연결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난 겉면을 보시고 어느 쪽이 예쁘게 떠졌는지 보시고 예쁜 쪽을 겉면으로 붙으시면 돼요. 겉면을 보고 꿰매줄 거예요. 겉면을 두고 꿰매줄 거고 요 너음의 폭은 내가 지금 떴던 이 단만큼을 너음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음을 만들 때는 이렇게 너음으로 끼워두고 만들어 두면 훨씬 더 편하게 길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한 코 정도 여분의 시접이 남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일단 첫 번째 여기는 마지막 코는 감침질 해줄 거예요. 우리가 여기 V자 코 전체로 보도록 다시 한 번 더 위치 확인을 하고 마지막 코끼리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감쌌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 자, 이제 그런 다음 여기 반대쪽에도 너음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코와 코끼리 만나도록 여기 반대쪽 두 줄을 함께 만들어 줄게요. 감침질했던 위치대로 두 개를 한 다음에 얘를 빼주시면 돼요. 너음을 빼주고 나머지는 이제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연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바깥에 있는 무늬가 해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 두 개를 저는 같이 안고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안쪽에서 요 무늬를 해치지 않도록 빗금과 코와 빗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연결할 때 중간중간 뒤쪽을 보고 겉뜨기 무늬, 머리 따은 V자 모양이 이 꼬리실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을 맞춰두면 각각 해당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때 꼭 한 코 뜨고 연결하기 전에 뒷면을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의 방법은 코 전체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V자 코 두 개죠. 그럼 이 뒤쪽에서는 이렇게 V자와 V자, 즉 코가 없이 뒤쪽에 있는 가닥으로만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가 올 때까지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역시나 감침질 두 번으로 같은 자리 감침질 두 번으로 조금 단단하게 마무리해 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너음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무늬를 보시고 안쪽을 좀 더 튼튼하게 연결하고 싶다 하시면 이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 가닥씩 눈에 보여지는 아이들을 한 가닥씩 연결해주면 훨씬 더 조금 튼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안쪽은 또 너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느질이 예쁘지 않아도 사용을 하는데 지장은 없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무늬를 전체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너음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로 꼬리실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너음 안쪽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 살짝 뒤집어 준 다음에 기둥 하나에 넣고 바늘을 감싸 줄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묶였어요. 그런 다음 좀 더 안쪽으로 가서 이렇게
실을 어느 정도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모두 다 나온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반대쪽 여기 꼬리실 저는 짧게 남겼기 때문에 돗바늘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는 조금 얇은 바늘, 저는 6호 바늘 가지고 왔어요. 6호 바늘로 이렇게 빗금, 남아있는 빗금으로 꼬리실을 숨겨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쪽 기둥으로 숨겨지게 되죠. 이렇게 모두 숨겨줬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라벨을 달아주시면 좀 더 멋스럽게 완성이 되는데, 라벨을 중심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중심이 아니라 사이드 부분 이렇게 끝쪽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럼 저는 이 상태로 라벨을 연결해 볼 텐데, 이때 겉면을 잘 보셔야 해요. 이렇게 겉면 그리고 나옴이 끼워진 형태로 만들어 두고 이렇게 하면 꼬이게 되죠. 그래서 꼬이지 않도록 꼭 또 열심히 부착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너음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 둔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실은 가급적이면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렇게 전체를 만들고 남은 꼬리실 이용을 해서 떠줄 거고요. 꼬리실 이용을 해서 한 줄만 빼줬어요. 한 줄만 우리가 바느질하는 일반 바늘에 연결시켜서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쪽에 연결하는데 역시나 무늬 부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결해 줄게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정도에 연결시켜 줄게요. 꼬리실 뒤쪽에 아주 살짝 남겨두고 통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 다음 저는 두 개의 실을 이 상태로 묶고 진행을 해줄게요. 꼬리실을 일단 길게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남겼으면 두 가닥으로 그냥 떠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길게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한 가닥만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거라서 뒤에서 매듭 주고 묶어줬어요. 같은 자리는 대략 2번에서 3번 정도 통과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 다음 통과. 이 상태로 실을 끊고 다시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쭉 끌고 가면 한 가닥의 실이 계속 남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이렇게 기둥에 바늘 넣어서 매듭 하나 짓고 매듭 지은 걸 다시 한쪽으로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한쪽은 마무리 시켜줬어요.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매듭을 만드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로 다시 반대쪽을 부착을 해서 연결시켜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해서 주변 분들에게 선물도 해보시고 나도 사용을 하면서 따뜻한 2024년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